중정실록 41권 중정 16년 4월 13일 갑오 두 번째 기사 1521년 명정덕 16년 대간이 전하기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정실록 41권 중정 16년 4월 13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원접사가 치게 했는데 그 대략은 신이 통사 이화종을 시켜 상사와 부사에게 세자의 나이 7세입니다. 일찍이 국본을 세우는 것이 신민의 바람이기 때문에 전하께서 신민의 바람에 따라 추청하여 요노를 받았으니 이는 온 나라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세자가 아직 관리를 행하지 않았으니 뛰어나게 영리하고 숙성하지만 직설을 받는 성례를 어린 몸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전에도 세자 세우기를 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직접 직설을 받은 예는 없기 때문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어째서 전례가 없다고 하는가. 김태감이 왔을 때 세자를 만나 본 일은 중국 조정에서도 벌써 알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대답하기를 그때 김태감이 세자 만나보기를 너무 고집했기 때문에 부득이 함께 잠깐 나와서 보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너무 당황하자 김태감도 후회하고 즉시 도로 들어가게 했었습니다. 이는 바로 귀감이 되는 일인데 두 분 대인께서는 이를 전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사와 부사가 답하기를 그렇다면 직접 칙서를 받는 예를 거행할 수 없겠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를 접견할 때에 세자를 배시해야 한다. 우리들이 봉책 책서를 받들고 와서 세자의 얼굴도 직접 보지 않았다면 그게 될 말인가 했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이 또한 전례가 아니니 다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하기를 전하 근처에 배시하게 하는 것이 뭐가 이래 해롭게 이렇게 못 보게 하는 것인가 하면서 완강히 고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들의 동정을 살피기로 하고 우선 다시 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신이 칙서를 볼 때 상사부사가 이 화종에게 묻기를 우리들이 나올 때 조정에 일이 많았다. 전라의 황제가 붕하면 애보가 이곳까지 이르렀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단 당참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절로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황제가 붕했다는 말은 귀로는 들었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간곡히 주의시켰습니다. 이로 보건대 황제가 붕했다는 말이 헛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또 다른 서장에는 지난 11일 양채관에서 사신들이 묵었었습니다. 밤에 부사가 안훈을 방으로 불러 사람들을 물리치고 엄밀히 말하기를 우리가 광령에 이르렀을 때 황제가 부흥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정에서는 강빈을 잡아 가두고 황태우가 친아우 홍치를 책정하여 천하의 조서를 반포했다 한다. 우리들이 사신으로 나올 때 칙서 외에도 징색하는 일이 매우 많아 본국에서 지공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로 본다면 황제의 불행은 본국의 입장으로 보면 복이다. 우리들이 황제가 붕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본국의 경사를 가지고 왔으므로 속히 반칙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은 그대가 재상들에게만 몰래 말할 것이고 절대로 타인에게는 누설하지 말라. 우리도 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니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도 알리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상사도 이런 뜻으로 이 화종에게 엄밀히 말했다 합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41권 중종 16년 4월 13일 갑옷 네 번째 기사 경기의 이천, 포천, 양지, 영평과 경상도의 안동, 영산, 진주, 산음에 우박이 내리다. 중조실록 41권 중종 16년 4월 1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 좌의정 남곤, 우의정 이유청이 아래기라. 원접사의 서장을 보니 황제가 부흥한 데 대해 명나라 사신이 자세히 말하였으니 틀림없이 헛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터놓고 말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앞해에 관원 문서를 지어 관원을 요동으로 보내고 그 편에 소식을 전해 듣도록 하소서. 더붙여 무종을 위해 거예하는 것과 새로운 황제를 위해 봉표하는 여부를 보게 한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안하는 문서는 비록 일방적으로 짓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동을 갔다 와서 사정을 안 뒤라면 반드시 조처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큰 일이다. 그래서 대신에게 묻는 것이다. 그러나 명나라 사신도 사색에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칙서를 반사한 뒤에는 절로 조처가 있을 것이니 우선 서두를 것은 없다. 다만 문서를 지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일을 핑계로 요동에 가서 보고 오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삼가듣건대 앞서 도착한 칙서 한 통을 유증한 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매우 의욕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황제가 붕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졌으니 황제가 징색한 일은 봉행할 수 없습니다. 그 칙서를 내려 사람들의 의혹을 풀게 하셨사니 임금이 즉시 그 칙서를 내렸다. 그 내용은 선덕 계면연간의 일과 똑같은 여자와 환관을 뽑아가는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많았다. 양사의 두목이 황제가 부응했다는 말을 전파했으므로 이제 통사들이 말이 통하는 안면 있는 두목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엄밀히 대답하기를 요동에 이르러 애서를 받았다. 그래서 지난 3월 16일 황제가 부응했다는 것을 알았으나 칙서를 반사하기 전엔 양사가 비밀에 붙이고 발표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니 부디 전파시키지 말라 하였다. 징조실호 41권 중종 16년 4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황제가 붕했다는 소식을 명나라 사신이 스스로 통사에게 말해서 재상에게 고하게 했으니 일이 매우 분명합니다. 의당 관원을 보내 붕한 이유를 상세히 묻게 해야 합니다. 일이 분명하다면 칙서를 받기 전에라도 거해해야 합니다. 이 뜻으로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소서. 또 치평 김공예는 본직에 있은 지 오랬습니다. 그러나 언관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퇴직시키셨사 하니 잔교하기를 황제가 붕했다는 말은 단지 부사 진호가 통사 안훈에게 사적으로 말한 데서 나온 것이다. 상사 김의는 전혀 내색을 안고 있으니 상사에게 묻는다면 반드시 화를 낼 것이다. 사정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그예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국 조정의 명을 기다릴 뿐이다. 김공예는 퇴직시키라 하였다. 중종 7월 40일관 중종 16년 4월 16일 정려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날씨가 너무 가물고 있다. 보통 때는 오후에 비가 내려도 그다지 늦지는 않다. 그러나 금년에는 절기가 빠른데도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내가 매우 염려하고 있다.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지나치게 공공한 데다가 이제 명나라 사신의 사행을 만났으니 노비가 평상시에 배나 될 것이다. 나의 이 뜻을 예조의 선하에 서로 속히 기우제를 실시하도록 하라. 중종 7월 40일권 중종 16년 4월 16일 정료 세 번째 기사 한부가 전하일을 하려였으나 윤호치 않다. 중종 7월 41권 중종 16년 4월 16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소세양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손술 김섬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중종 7월 41권 중종 16년 4월 16일 정료 다섯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중종 7월 41권 중종 16년 4월 1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황제가 붕했다는 소식이 지금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런데도 정전에다 음악을 진술하고 외국 사신, 일본 사신을 접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군덕의 일시적인 누가 될 뿐 아니라 만세의 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제하소사니 전교하기를 어제 권한이 아랜 바 거애하자는 말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나의 뜻을 자세히 말했었다. 그래서 저녁에 이를 아랠 때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간원이 내 뜻을 이미 알았으리라 여겼어였다. 그런데 또 이제 와서 아뢰는가? 이 말은 단지 부사의 사적인 말에서 나온 것이고 게다가 숨긴 채 명백히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중도에서 들은 것이라면 어찌 그런 부실한 말을 근거로 해서 큰 일을 거행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동료 사이에도라도 서로 전파시켜서는 안 되는 것인데 대간이 공공연히 아뢰었으니 크게 사체를 그르친 거사다. 대가는 자신들의 논기를 정론이라 생각할 것이나 나는 막론이라 생각한다. 대신과 법사라고 어찌 이 점에 대해 익히 생각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아직까지 말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즉시 거해해야 한다. 어찌 연향만 정지해야 할 뿐이겠는가. 또 저 객사들은 오늘 연향을 베풀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실한 말을 가지고 저들에게 말해서 정지시킬 수 있겠는가.
즉시 아랜 뜻으로 대신에게 물어야겠다 하며 정은 심사손이 분노를 받고 말하기를 간원의 뜻은 비록 황제가 편치 못하다는 소식을 들었더라도 정전에서 이와 같은 영향을 베풀 수 없거든. 더구나 부흥했다는 소식이 이미 이르렀는데도 말하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왜 이에 대한 경악을 금치 못함으로 와서 아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의 분부가 아랜 것을 막론으로 여기고 있으니 다시 아랠 것 없다 하고 물러갔다. 정조실화 41권 정조 16년 4월 1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전원이 와서 아래기라 황제가 부응했다는 말이 어제 한두 명의 두목에게서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사가 직접 통사에게 말해서 재상에게 말하게 했으니 일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전에다 음악을 진설하고 객사를 위해 연회를 베푸는 것은 매우 미편할 것 같으므로 감히 아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는 막론이라 하시니 진흥은 결코 지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속히 퇴직시켜 주소서하니 잔교하기라. 황제가 부응했다는 말은 부사가 은밀히 통사에게만 말했고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도 누설될까 염려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파하지 말고 제상에게만 말하라 했다 하니 이는 공언이 아니고 사적인 말의 실수인 것이다. 상사가 전혀 사색에 나타내고 있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에서 먼저 기색에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경박하기 때문에 이런 큰일을 분명히 알지도 못하면서 외관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것이다. 대간으로서는 오히려 이런 것을 금지해야 될 것인데 더구나 황제가 붕했다는 것을 공연히 말했어야 되겠는가? 황제가 붕한 것이 사실이라면 연향을 중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거예해야 한다. 오늘 객사가 이미 도착했고 연의를 진술했으니 어찌 불확실한 대사를 발언해서 연회를 중지시킬 수 있겠는가? 어제 대간이 거예하자는 의논을 듣건대 들은 바가 다름이 있을 것이라 여겨 그와 같이 아랜 것 같다. 그러나 오늘도 와서 아랜 이는 틀림없이 정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 뜻은 그렇지 않다. 명나라 사신도 오히려 숨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선하는 것은 사체에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사체에 어긋난다면 이는 만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대간의 뜻을 이미 대신에게 알렸다. 대신이 이에 대해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이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면 대간이 아뢰지 않더라도 하지 말라 명하겠다. 간원도 객사를 위한 연애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를 리가 있겠는가. 군덕에 누가 된다는 말은 나로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자체로 베푸는 연애라면 비록 분명하지 않은 말일지라도 그에 의해 정지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객리에 있어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며 간원이 아뢰기를 어제의 분부에서는 막론이라 하셨고 오늘의 분부에서는 만개라 하셨으니 신등은 결코 지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러가 명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였다. 증조실화 41권 증조 16년 4월 17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정 좌의정 남권 우의정 이유청 우찬성 이계명 예조판서 권균 등이 아뢰기라 간원이 아뢰는 이 일은 평시의 상경에 입각해서 말하면 당연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황제가 붕했다는 말은 공문으로 반포한 일이 아니고 명나라 사신이 통사에게 한 말입니다. 게다가 이를 비밀에 붙여 아래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겠으니 이 말에 의거하여 그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객사를 접견하는 것도 교린의 대리입니다. 만약 부실한 일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다면 직서를 받을 때에도 길 이해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호는 단지 경상의 도에만 입각해서 말한 것이고 변통의 도는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간원이 모두 물러가 명을 기다리고 있다. 대신도 그들이 아랜 바에 따라 변통성이 없는 것이라 했다. 나도 부당하게 여기고 있다. 간원의 거취를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는가 하며 삼공이 아뢰기를 간원의 아름이 평실하면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지성으로 대국을 섬기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애보가 이르는 즉시 그해야 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는 명나라 사신이 비밀에 붙인 채 밝혀 말하지 않고 있고 단지 강빈을 잡아 가두었다고만 했습니다. 정덕이 실덕한 황제라는 것은 천하가 다 같지 않은 바이고
따라서 강비는 황제의 배신이고 보면 틀림없이 중국 조정에 변고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나라 사신이 비밀이 전하는 말을 사실로 여겨 거예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직서를 맞는 재반의 일을 모두 길 예의에 의해 준비하면서 서서히 확실한 소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간관이 경상의 도만 고집하는 것이 권변에 대해서는 조금 통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진퇴시킬 수는 없습니다. 장원의 전교하기를 대간으로서 모름지기 외인의 떠드는 소문을 금지해야 하건만 도리어 농계했으니 이는 지극히 미편한 처사다. 그러나 이 때문에 진퇴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 대신이 아랫말로 간관들을 불러 효유하고 아울러 취직하라는 뜻을 말하라 하였다. 승조실의 41권 중종 16년 4월 17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일봉사 신을 위해 정전에서 연향을 베풀다. 중종실의 41권 중종 16년 4월 17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대사원 홍숙 집이 윤인경 장령 소세리양 윤지형이 아뢰기를 임금의 분부에 간원이 아랜 말을 막론이라 했으므로 감이 와서 아뢰입니다. 원접사의 서장을 유중한 채 내리지 않으면서 밖에 전파시키지 말게 하셨습니다. 신등은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서장이 아니라 편각이려니 하고 또한 부실한 얘기일 것이라 여겨 아뢰려고 하다가 중지하였습니다. 전일 후원에서의 관사 정지하기를 청한 것도 황제가 붕했다는 소식을 듣고 차마 유한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한 말에 불과합니다. 지난번에 내린 안윤덕의 서장을 보고서야 비로소 황제가 붕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연양을 베푼 것은 미편한 일입니다. 본부에서 마침 어제 회좌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간으로만 통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서를 받지 않았으니 명나라 사신을 접견하는 모든 일에 있어 조처하기가 곤란할 것이라 여겼으므로 아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생각해본 이는 있기 궁구하지 않은 착오였습니다. 이제 간원이 아랜 말이 지극한 정론인데도 갑자기 망언이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대저, 대간을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 비록 잘못 아랜 것이 있다 해도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언로가 통합니다. 신등은 망언이라 한 분부를 듣고 놀라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안윤덕의 서장을 유중한 채 내리지 않음으로써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의혹을 자아내게 했고 뒤에 온 칙서도 유중한 채 내리지 않다가 겨우 대신들이 청한 뒤에야 내렸습니다. 무릇 임금의 소위는 모름지기 광명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서장과 칙서를 비밀에 붙임으로써 여염을 이토록 소란하게 했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으로서 할 일이겠습니까? 매사를 이렇게 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도가 반드시 백성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정원은 임금과 가장 가까운 지위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직임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명을 출납함에 있어 오직 정당하게 하는 것이 그 직분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하는 일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풍류해서 일이 올바른 대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도 임금의 뜻대로만 따름으로써 이런 과오를 불러 일으켰으니 승질은 추문해야 할 것으로 아뢰입니다. 황제가 부응했다는 일에 대해서는 명나라 사신이 이를 숨기고 밝혀 말하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인데 우리나라가 그 잘못을 따랐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밝혀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통사를 시켜 재상에게 전하게 했으니 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연애를 베풀면서 조금 더 괴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요동에 사람을 보내어 탐문한 뒤에 조처하려 한다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은 물론이고 그 사이 조처해야 할 일이 더욱 곤란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따로 관원을 보내어 직접 천사에게 묻기를 안윤덕의 서장에 의해서 황제의 일을 알았다 하고 황제가 붕한 이유를 탐문한 뒤 속히 상제의 예문을 따라 조처해야 합니다. 사책에다 먼저 황제가 붕했다고 쓰고 그 다음에다 연애를 베풀었다 써놓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겠습니까? 신등은 더욱 황공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황제가 부응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명나라 사신은 광령에서 들었다 하고 두목은 요동에서 들었다 한다. 한 일행으로 각각 들은 것이 다름은 물론이고 압록강을 건넌 뒤에도 대연자약하게 연애를 벌이고 있다. 이러니 이제 관원을 보내 문의했다가 명나라 사신이 말의 출처를 따진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되겠는가? 또 사책에 먼저 황제가 부응했다고 쓰고 그 다음에
연애를 베풀었다고 쓴다면 후세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일이 못 된다고 했지만 황제가 붕했다는 일을 길에서 들은 뜬 소문으로 기록하면 된다. 과거에 중국 사람들 가운데 불평풍자가 많아서 심지어는 황제가 죽었다고 하는 자도 있었다. 이런 것도 사실로 여겨 기록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홍수등이 다시 하렸으나 윤허받지 못했다. 등재 7월 41권 중종 16년 4월 18일 계양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조방은 등이 부름을 받고 왔다. 그러나 취직할 수 없다는 뜻만 아래고 도로 물러가다. 등재 7월 41권 중종 16년 4월 18일 계양 두 번째 기사 남군 이 요청이 아래기라. 황제가 붕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명나라 사신이 명백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니 관원을 보내어 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분명한 일이라면 직서를 맞는 예를 결정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통사를 시켜 말하는 사이에 황제가 부응했으면 정덕이란 연호는 어떻게 해야 하며 사은하는 문서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고 갖추 묻게 한다면 그것이 사실인 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김전은 아래기를 마등의 원접사를 시켜 이야기하는 사이에 황제가 부응하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의 의당 거예해야 한다. 그러나 일이 분명한지를 자세히 알 수 없어 매우 답답하다고 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41권 중종 16년 4월 18일 기의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연원필 은교 채침 교리 박윤경 박사 정세호 정자 이공인 등이 아래기를 대저 대간의 아름이 비록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께서는 진실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건은이 아래 내용은 시행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말은 진실로 정론입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막론으로 논게 막론이고 망계라 분부하셨으니 대간을 접대하는 도리에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대간을 대우함에 있어 너그럽게 해야 한다는 그대들의 말이 지당하다. 그러나 간운의 아름이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대간이 아랫바를 위해서도 옳다 하더라도 서로 가부해야 하는 것이다 하였다. 중조 7월 41권 중종 16년 4월 18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잔교하기를 원접사가 명나라 사신에게 묻는 것도 곤란한 점이 있다. 명나라 사신이 애당초 사람을 물리치고 은밀히 말한 것을 이제 와서 공공연히 묻는다면 반드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또 통사가 은밀히 들은 말에 의해 그의 아는 예를 시행하는 사세가 매우 곤란하다. 우선 사장을 멈춰두고 속히 영중추, 삼공, 예조판서 등을 불러 수의해서 조처하도록 하라. 하매 영중추부사 정광필, 영의정 김전, 좌의정 남건, 오의정 이효청, 예조판서 권견 등이 명을 받들고 왔다. 전교하기를 황제가 붕한 데 대해 의당 급히 관원을 보내 명나라 사신에게 세세히 묻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당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내 뜻은 명나라 사신이 사람을 물리치고 은밀히 한 말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사색에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이는 사체에만 어긋날 뿐이 아니라 명나라 사신이 만약 이 일은 나도 분명히도 모르고 광명에 이르는 도중에 들은 것이다 한다면 어떻게 조처하겠는가? 한 관리가 몰래 들은 말에 의하여 거의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는 나 혼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대간이 아는 것은 증론으로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므로 이제 다시 경등에게 의논하는 것이다. 일찍이 경등의 의논을 들은 바 통사를 시켜 물어보자고 또 하고 원접사를 시켜 황제가 틀림없이 붕했는지를 물어본 뒤에 거예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도 광명정대한 일은 아니다. 어떤 이는 사은하는 문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명나라 사신에게 이 말을 물으면 더더욱 숨길 것이다. 대간이 아랜 바와 같이 관원을 보내 물어야 하겠지만 아직 명백한 강지가 없다. 그러나 어찌 은밀히 얘기하고 은밀히 들은 말에 따라 거상할 수 있겠는가? 이는 진실로 사치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대신을 불러 의논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증조 7월 41권 중종 16년 4월 18일 기한 다섯 번째 기사 대신 등의 의논하여 아래기를 오늘 아침 수의하실 때 관원을 보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점사, 통사 등을 쉽게 묻게 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금의 분부를 보니 매우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미 요등의 사랑을 보내어 중국 조정의 소식을 탐문하게 했으니 우선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당한 줄로 압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3월 16일 황제가 봉했다면 틀림없이 머지않아 공문이 도착할 것이다. 여동으로 간 사람도 머지않아 돌아올 것이니 우선 며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증조 7월 41권 증조 16년 4월 18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대사관 조방언 등이 부름을 받고 와서 다시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도 간관이 취직해야 한다고 했고 헌부도 간간히 아랜 것이 옳다 했으며 홍문관도 대간을 대우함에 있어 관대해야 된다 하였다. 위에서도 이미 취직하라 명했는데 어찌 이렇게 강력하게 사직하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며 조방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의 당초 의도는 결코 취직할 수 없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금의 분부가 강국하고도 분명하시니 즉시 취직하겠습니다 하고 헌부는 아뢰기를 황제가 붕한 데 대해 이제 관원을 보내어 물으려고 한 것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뜻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의의 나라로서 정덕을 섬겨온 지 이제 16년입니다. 급히 관원을 보내어 물어서 예문에 따라 그에 해야 합니다. 만일 직서를 맞이하는 일들에 구애되어 군신의 일을 폐기한다면 후세에 누가 조선을 예의의 나라라고 일컫겠습니까? 탐문한 뒤에 일일이 분명한다면 하다면 별 이해로 직서를 맞아도 되겠습니다. 간운을 보내어 필요 없다는 삼공의 의논은 관원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삼공의 의논은 매우 어리에 어긋나는 것이니 취하지 마소서. 또 성지 등은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임금의 잘못을 바르지 않고 도로지 임금의 뜻만 따르기를 일삼습니다. 뒤에 큰일이 있을 때라도 이렇게 한다면 그 패단을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니 명하여 채직시켜야 합니다. 또 이장길의 이런 아렌지가 이미 오래니 역시 채직시켜야 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비록 관원을 보내어 탐문은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의해서 그해할 수는 없다. 대신들도 앞에 관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조처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했다. 내 뜻도 이 말이 옳다고 생각된다. 승지 등의 일은 전일 서장이 도착하기 전에도 나라 안에 소요가 일어 혼인의 기강이 혼란했었다. 그런데 이제 서장을 보게 되면 응당 다시 큰 혼란이 일 것은 뻔한 일이다. 이 때문에 정원에서 봉함해서 올린 것이고 나도 이를 옳게 여겨 유중하고 내리지 않았다. 어찌 이 때문에 채직시킬 수 있겠는가? 나머지도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 7월 41권 증조 16년 4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간원이 권수 이거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경력 박고는 한 집에다 두 아내를 함께 데리고 있으니 이는 정가의 도를 무시한 것입니다. 채직하소서. 김흠조는 전에 충주에 부임했을 때 탐욕스럽고 불법한 짓을 했으니 상주로 부임시킬 수 없습니다. 파출을 하소서. 흥덕현감 공의 다른 인물이 수령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채직하소서 하였다. 헌부가 승지 및 이장길 등의 일을 아뢰고 권수익, 박권, 공의 다른 채직하라 명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증조 7월 40일권 중종 16년 4월 2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원접사의 서장 두 통이 왔다. 한 통은 임금 앞에 앞에서 열어보았고 한 통은 정원에서 열어보았다. 원접사 서장 이것은 임금 앞에서 열어본 것이다. 내리면서 이르기를 지금 이 서장을 보건대 부사가 칙서를 반사하기 전에 조서가 올 우려가 있다. 내가 급히 가야 하겠다 했다 한다. 이로 보면 중국의 조정의 일이 황제가 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변고가 있는 것 같다. 이는 큰일이니 반드시 조처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속히 정성을 지낸 사람과 의정부 전원과 예조의 당상관을 불러 함께 의논하도록 하라. 황제가 부응했다면 중국의 등극사가 금년이나 명년 사이에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근래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가난에 허덕이는 것이 다른 도에 배나 된다. 게다가 명나라 사신의 지공 때문에 더없이 곤패하니 매우 딱한 노릇이다. 세금 위에 따로 경감해 줄 일은 없는가? 대신이 다 모이거든 아울러 수위하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 7월 41권 중종
16년 4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영등주부사 정광필 영의정 짐전 좌의정 남군 우의정 이유청 찬성 이계명 찬찬 이유담년 이행 예조판 서광균 이참판 이빈 참의 이성동 등이 부름을 바꾸었다. 전교하기라. 서로 황제의 즉위하면 담내로 보낼 하등극사는 반드시 삼공으로 보내는 것이 예의였다. 중국 조정에 일이 많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의논해서 조처할 일이 많게 될 것이니 삼공 이하의 사람으로 착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에 대해 의논해서 하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칙서 내의 징색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엄밀히 물어보게 했더니 부사가 사세히 내 마음대로 중지할 수 없다. 그러니 서울에 도착해서 상사와 의논해서 처리하겠다 했다. 어떻게 조처해야 되겠는가 하며 정광필 등이 의논해서 아뢰기를 새로 황제가 즉위하였으면 징색하는 일이 이미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명나라 사신이 꼭 거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명나라 사신이 1년에 한 번씩 나온다면 백성이 받는 배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해서 조처하도록 하셨사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조실호 41권 중종 16년 4월 2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호 41권 중종 16년 4월 21일 일면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이장길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김험조의 일을 아뢰었다. 김험조의 일은 아랜대로 윤호하고 이장길의 일은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41권 중종 16년 4월 22일 개묘 첫 번째 기사인 임금이 중궁의 이효소에 거둥하다. 중조실호 41권 중종 16년 4월 2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이장길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치 않다. 중조실호 41권 중종 16년 4월 2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상주목사 김흠조는 대간이 아랜 것 때문에 채직하였습니다. 대간이 어찌 자세히 듣지 않고 논개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타모에 대해서는 녹안하는 법이 있으므로 채직만 시켜서는 안 되니 그 실상을 자세히 조사해서 죄주어야 합니다. 이 뜻은 대간의 논결을 미편하게 여겨서 한 말이었다. 진양수가 지친을 모함하여 사죄에 빠뜨린 것은 풍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가차없이 주의를 매겨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험조의 일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자면 먼저 그 인리를 공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리가 풍속을 부지하고자 숨기고 자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리들이 죄 없이 형을 받을 것이 딱하여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채직만 시킨 것이다. 진양수에 대해서는 내 뜻도 매우 믿게 여겨서 율문대로 죄주려 했다. 그러나 근래 종친을 사죄 때문에 유배시킨 일이 없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예감한 것이지 특별히 감한 것은 아니다. 내 뜻은 도형에 처하면 처벌이 가벼울 것 같고 부처에 처하면 기한이 없기에 이렇게 죄준 것이다 하였다. 진조실호 41권 중종 16년 4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이장길 진양수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라. 이장길은 논박받은 지가 이미 오래했으나 채직시킬 수 없다. 진양수의 죄는 대신도 언급했으니 일대로 가차없이 죄를 매기라 하였다. 중종실호 41권 중종 16년 4월 2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이유청을 하등극사로 한형륜을 부사로 삼았다. 중조실호 41권 중종 16년 4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시간간 임추가 그래 임해서 아뢰기를 진훈의 상소에 3대 이전의 선비들은 명예에 좋아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3대 이후의 선비들은 명예에 좋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진훈의 뜻은 선한 사람을 얻어서 함께 정치를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명예에 좋아하는 선비라도 구해서 쓰자는 것이었으나 이 말에 폐단이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그 실상을 다 해야 하지 명예를 내세울 것이 뭐 있습니까? 옛사람의 말에 군자는 자기 수양을 위해 공부하고 소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공부한다 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학문이 바로 명예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한 무제는 한 나라의 제도를 겸소하게 여겨 당우 시대를 뛰어넘고 상주 시대를 앞지르려 했습니다. 이는 진시로 그 실상을 힘쓰지 않고 이름만 좋아한 소치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의 마음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 밖으로 인의를 베푸는 채 한다는 기롱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유념해서 살펴야 할 점입니다. 하고 지평 손수는 아뢰기를
옛 사람의 말에 임금이 명예를 좋아하면 정치에 누를 끼치게 된다 했습니다. 사람이 명예를 좋아하면 안팎이 반드시 다르게 되고 안팎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 실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패단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이러하였습니다. 이는 위에서 이당 유념해야 할 점입니다. 하였다. 중조 7월 41권 중종 16년 4월 2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41권 중종 16년 4월 24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이장길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최세진은 전에 중국 조중에 갔을 때 몰래 편지를 보내어 여자를 뽑아간다는 말을 누설시켰기 때문에 혼인의 기강을 문란시켰습니다. 그리고 송수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로 서용하는 것은 매우 미편합니다. 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 7월 41권 중조 16년 4월 24일 을사 네 번째 기사 강원도 양구 인제에 우박이 내렸고 평안도 박천에도 우박이 내렸다. 화곡과 상마에 피해가 있었다. 중조 7월 41권 중조 16년 4월 2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최세진의 일을 아뢰고 간혼이 아뢰기를 예조 주하랑 김희정은 그 인물 됨됨이가 육조에 합당하지 못할 뿐더러 좁게도 명백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조 병조 예조는 반드시 문벌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직시키셨사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 7월 41권 중종 16년 4월 2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통사 김형석 등이 설내 두목 정장 왕령의 말을 듣고 와서 아뢰기를 두 사람이 우리가 광령에 이르렀을 때 황제가 찬스를 관음하여 2월 14일 피를 토하고 부흥하였다는 식을 들었다 하기에 저희가 만약 틀림없이 부응했다면 어째서 강빈과 태감을 가두었는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빈 등이 황제를 유인하여 절대 없이 순유하게 해서 이와 같이 부응하는 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하기에 저희가 그러면 명나라 사신 이래는 어째서 고의하지 않는가 하니 두 사람은 중국의 법에는 애조가 곧바로 자신에게 내리지 않으면 일이 분명하더라도 고의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하기에 저희들이 황제가 부응했다면 징색하는 일은 결코 시행할 수 없다 하자 두 사람은 황제의 명이 이미 내렸으니 남자를 거친 여자는 뽑아갈 수는 없지만 그 나머지 유녀와 어린 화자들은 뽑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명나라 사신 등이 이미 의논하고 왔다 하면서 또 덧붙여 황제께서는 조선의 사대하는 정상을 갸륵하게 여겨 하사하는 물품을 직접 점검하셨고 옥대 13개를 가져다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내렸다. 그것은 중국에서도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황제는 누구인가 하니 정장이 헌종의 아들 흥왕은 이미 죽었으므로 흥왕의 아들이 습봉하여 흥왕이 되었는데 나이는 이제 겨우 13세다 했고 왕령은 나이가 이미 23세다 하여 그들의 말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중조 7월 41권 중종 16년 4월 2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주하성지 박호가 아뢰기를 칙서를 받은 뒤에 대제학을 불러 사문을 짓게 할 일에 대해 이미 분부를 받았습니다. 단 개해년에 세자라 책봉할 때의 등록을 상고해보니 반사와 백관들이 가자에 대한 일을 명나라 사신 김보가 억지로 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신들의 의논은 이를 불가하게 여겨 굳게 고집하고 허락하지 않다가 다시 명나라 사신이 노할까 의심스럽게 된 뒤에야 아래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소방하는 형식으로 죄수를 석방하였을 뿐 대사는 아니었습니다. 한이 잔괴하기를 옛말에 반사는 양민을 해치는 것이라 했고 또 반사를 자주 내려서는 안 된다 했으며 게다가 전례도 없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세자를 책봉하는 것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고 황제의 명도 중대하다.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는가. 내 뜻에는 명나라 사신이 청하지 않더라도 해야 될 것으로 여긴다. 나는 미리 결정할 수는 없고 그러나 미리 결정할 수는 없고 모하관에서 칙서를 맞을 때 대신을 불러 의논하게 하겠다 하였다. 중조 7월 41권 중종 16년 4월 2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조의정 남군 우의정 이유청이 아뢰기를 황제가 붕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진의사, 진향사 등에 대한 일을 오부 예문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칙서를 받은 뒤에 명나라 사신의 말을 듣고 거예하지 않으면 요동으로 간 압회관이 돌아온 뒤에 거예하리스 이에 대한 의논이 번거로운 실정이니 대신들을 소집해서 미리 의논하게 하소서. 또 황제가 이미 붕했다고 한다면 사언하는 문서에 반드시 개정할 일이 있을 것이니 승무는 제주에게도 아울러 의논하도록 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비답하기를. 어제 두목의 말을 들어보니 황제가 붕했다는 말이 헛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아직 분명한 강조가 없으니 사언하는 문서를 고치기가 곤란하다. 만약 중국 조정에서 조선에서 어떻게 먼저 알았느냐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는가? 황제가 붕했다는 말을 명나라 사신이 공적으로 말했다면 우리나라에서 거예하지 않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명나라 사신과 두목들이 모두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광령에 이르러 들은 말일 뿐 애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연 자약하게 유연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문을 받지 않은 채 전하는 말만 듣고 거예하는 것도 적잖이 미안한 일이다. 황제가 붕했다는 말이 어찌 헛말이겠는가. 그러나 황제가 불행히 병이 위독할 때 와언이 세상에 전파된 것일 수도 있다. 우선 요동에 간 통사가 오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하며 남건이 하려기를. 하마 이어는 칙서를 받은 뒤에 즉시 행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간 사세가 급박해서 미처 헤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황제가 붕했다는 소식은 공문으로 알려온 예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식을 듣는 대로 거예했었습니다. 이제 붕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거짓 모른 채 한다면 저 무지한 무리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이길 연과 단호히 베푸는 연회에 대한 일도 대신을 소집하여 미리 의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영중주부사 정광필 찬성 이계명 참찬 유담년 이행 예조 판서권균 참판 이빈 참의 이성동 성문원 제조 강진 최명창 최순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천사가 칙서를 반포한 뒤 황제가 붕했다는 소식을 분명히 말하고 연양한 일을 사피해야 한다면 일체 예문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면 연양하는 일을 폐할 수 없습니다. 또 저들이 말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묻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물어서 분명하게 말해준다면 모르겠지만 만일 길에서 전해 들은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한다면 그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묻고 난 다음에는 길 예로 행사하기도 매우 불안합니다. 요동에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그 사실이 분명하다고 보고하면 이에 따라 밝혀 말하고서 즉시 그애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 인원이 매우 지당하다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병원도 관찰사가 장계하였는데 그 대략에 압회관 노계손 안경이 탐참에 이르러 중국 조정의 소식을 물으니 장천호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황제가 붕했다 했고 탐참의 지휘도 황제가 지난 3월 17일 붕했는데 에서가 이미 도착했다 하였고 모두 상복을 입고 있었다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올해 이에 부음을 들으면 즉시 거예해야 한다 했다. 오늘 거예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며 대신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거예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즉시 내신을 보내어 명나라 사신에게 효유해야 하고 또 물례관을 보내어 칙서를 받을 때 의장 등의 색깔에 대해 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 서후와 물례관 임추로 하여금 대신들의 말을 듣고 가서 효유하게 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41권 중종 16년 4월 2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밤 이경에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건정전에서 거예하다. 준조실록 41권 중종 16년 4월 27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여주 사는 충찬이 남영희가 강에서 모욕하다 발을 잘못 디뎌 깊은 물에 빠져 죽었다. 그의 아내 유씨가 비명해가 남편을 슬퍼한 나머지 드디어 목며 죽음으로써 남편의 뒤를 따랐다. 준조실록 41권 중조 16년 4월 28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좌의정 남군 의정 이유청이 아뢰기를 황제가 붕한 것이 이미 분명한 사실이니 진양사 진위사를 속히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조에 명하여 차출하도록 하소서. 대저 변호를 만나 행사함에서 다 예에 맞게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니 예관을 시켜 미리 의주를 만들도록 하소서. 아울러 헌문관과 대제학에게 명하여 고사를 참고하여 전례에 의거야 만들도록 해서 시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아랜대로 작성하게 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대제약 이 행한 고사를 참고하고 남고는 이를 참작해서 보들 것은 보태고 들 것은 들어서 아래의 길을 옛날 성황이 붕하고 강왕이 고명을 받을 때 군신이 모두 면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강왕이 소복을 벗고 면상을 입었습니다. 제가는 이를 변례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시가 예에 벗어난 일이다 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천자와 제후의 예는 다른 것이다. 이렇다면 서경 이훈에 원사 12월 삭이라 했으니 역시 초상인 것이고 이윤이 이미 사왕을 모시고 삼가 탕 임금의 사당에 배알했다 했으니 진실로 흉복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섭씨는 공자는 고구에다 현관을 쓰고 조문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길복을 입고 흉사에 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흉복을 입고 길사에 임하지도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말을 헤아려 참고해 본다면 강왕이 선왕의 고명을 받을 때에도 흉복을 입고 종사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제 황제의 조정에서 책봉서를 보내어 본국의 세자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찰뿐만 아니라 바로 중국의 가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흉내로 맞는다면 이는 황제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양하는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부음이 이르자마자 이미 예에 따라 그예했습니다. 그러니 은구가 교의에 이르러 상복을 벗고 고명받는 이 예를 끝낸 다음 도로 상복을 입도록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본예로서 마땅한 조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 7월 41권 중조 16년 4월 28일 기요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라 내일 칙서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신등이 물러가 집에 있기가 미안해 산 곳에 모여 조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신등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의 한 일은 밤중에 갑자기 서둘러 했습니다. 이는 사세가 부득이야 한 때문이지만 일에는 미편한 것 같습니다. 내일의 일은 모름지기 속히 의논을 결정해서 어제처럼 전도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니 반드시 승지 물레관이 들어와서 보고한 뒤에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나라 사신이 우리의 의견대로 따라준다면 모르겠지만 만일 서로 크게 의견이 어긋난다면 따를 수 없습니다. 마땅히 사체에 합당하게 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칙서를 맞는 일에 대해 속히 의논을 결정해서 다시 승지를 보내어 우리 조정의 뜻을 알려야 합니다. 또 내일 칙서를 맞는 일은 지극히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거둥도 지극히 중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성복을 하지 않았으니 교외로 행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레 성복한 뒤에 칙서를 맞는 것이 합당합니다. 신등은 칙서를 맞는 일은 내일 거행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됩니다. 또 이번 일에 새로 즉위한 황제의 명이라면 그래도 임시로 길복을 입고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행 황제의 명이니 상복을 입고 맞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아울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소서니 잔교하기라. 어제의 일은 백관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린 뒤에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밤이 깊었던 것이다. 이는 부득이한 형편이었다. 칙서를 만난 일은 물레간이 온 뒤에 조처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일이 늦어지기에 대신과 의논한 것이다. 대관은 아마도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 나머지 아는 것은 아울러 대신에게 묻겠다 하였다. 준조실로 41권 중종 16년 4월 28일 기요 세 번째 기사 남건동이 아래기를 내일 칙서를 맞는 일에 흉복을 입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일이니 그때 가서 이론이 있게 되면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육조의 찬판 이상에게 불러 널리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라 의정해야 된다는 것은 나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대신들이 명나라 사신의 의향을 알고 나서 의정해야 된다고 하기에 미처 의논하지 않았었다. 만약 명나라 사신이 애조에 오지 않았는데 어째서 그대 나라의 앞에간의 말만 믿고 흉복으로 맞는단 말인가 하면 무엇이라 답변해야 되겠는가. 성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의정해야 한다. 그러니 한승부 판윤과 육경으로서 아직 오지 않은 자들을 급히 불러서 널리 의논하여 결정하라 하며 남건동이 또 아래기라.
만약 승지 등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날이 저물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이 매우 늦어질 것입니다. 이쪽의 의논이 하나로 결정되면 이를 견집해야 하는 것이니 승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다른 승지를 보내 이 뜻으로 계유하소서. 또 칙수는 비록 길복으로 맞더라도 할애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적인 일이니 복이 끝난 뒤에 거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승지와 물려관을 보내어 상사와 부사에게 고하기를 대인들께서 본국의 경사를 위해서 황제가 봉했다는 소식을 숨기고 계신데 이는 본국을 위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한 데서 나온 조치입니다 하고 아울러 칙수를 맞을 때 길복으로 종사하겠다고 계유하도록 하게 했었다. 전교하기를 칙서를 맞을 때 길례에 따라 거행한다면 궁을 나갈 때와 다례를 베풀 때 복색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면 남건등이 아래기를 궁을 나갈 때 복색을 흰색으로 한다면 흰 의장으로 준비해야 하기가 매우 곤란하니 부득이 길례를 따라야 합니다. 다례를 베풀 때 명나라 사신이 변복하지 않는다면 임금께서도 변복하지 않도록 하셨어 하였다. 준조실록 41권 중종 16년 4월 28일 기호 네 번째 기사 승지 서후가 와서 봉명하고 이어 아뢰기를 신이 파주에 가서 통사 이 화종을 시켜 명함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어 신이 온 뜻을 말하게 했더니 상사와 부사가 한참 상의한 다음에 말하기를 우리들도 서후가 온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소복을 입고 있고 우리들은 길복을 입고 있는데 그를 볼 면목이 없다 하기에 신이 다시 이 화종을 시켜 왕명을 받고 온 것이니 분수에 납친 과찬은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그런 뒤에야 신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신이 들어가서 말하기를 당참 사람들이 상복 입은 것을 보고 우리나라 앞에 가니 물으니 그들이 황제가 봉했다 하기에 깜짝 놀라 성 안으로 들어가 지휘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휘도 상복을 입고 있었고 덧붙여 말하기를 지난 3월 17일 황제가 봉했고 에서가 어제 도착했다 하였습니다. 앞에 가니 이 뜻으로 의주 목사에게 통보해 왔고 목사가 이를 다시 전하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문에는 부엄을 듣는 그 날로 거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께서 백관을 거느리고 즉시 에리에를 거행했는데 이 사실을 두 분 대인께 알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신을 시켜 알리게 한 것입니다. 아니 상사와 부사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충성이 어찌 너희 나라 사람만 못하겠는가? 우리들은 너희 나라의 경사를 받아가지고 오는 길이고 또 에서가 도착하였지 않았기 때문에 직서를 반사한 뒤에 거예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너희 나라에서 먼저 발상을 했으니 이는 우리들을 천하에 용납할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하면서 노기가 등등 했었습니다. 하니 찬교하기라. 명나라 사신이 온 다음 그들에게 전에 대인들이 넌저시 일러주어 우리나라에서도 황제가 봉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대인들도 요동에서 전해드린 것이므로 즉시 거예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가 요동 관원이 삼복을 입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문에 부엄을 듣고 그날로 즉시 거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거예한 것이다 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을 41권 중종 16년 4월 28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몰래간 임추가 와서 복명하고 인하여 아뢰기라. 신이 파주에 가서 통사를 시켜 신이 온 뜻을 전하게 했더니 답하기를 승지가 이미 내 말을 듣고 갔는데 너가 다시 무슨 말을 하려 했는가 했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직접 듣고 돌아가 아뢰려 합니다. 했더니 답하기를 효종의 상에는 황후를 맞았기 때문에 3일간 길례를 행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루에 불과할 뿐이니 길례를 따라야 한다. 돌아가 다시 의논하여 우리가 벽제에 이르거든 와서 말해달라 했습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41권 중종 16년 4월 28일 기후 여섯 번째 기사 의거승지 김희수가 아뢰기를 황제가 부응했으니 사막대로 한다면 대의사와 수사를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또 벽제에서는 선위 연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복을 안고 대연 자약하게 고기와 술을 먹을 수 있으니 이 연애도 정지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예관에게 물으라 하며 판서 권균이 아뢰기를 대사와 소사는 예문대로 하자면 의당 정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는 종묘, 기우제, 능전제는 아울러 정지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압니다. 또 저들이 선위, 연호를 베풀 때 대연, 자약하게 술과 고기를 먹게 된다면 연회를 베풀 수 없습니다. 단지 연회에 쓸 물선만 단제에 쓰고 정지시켜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41권 중종 16년 4월 28일 기호 일곱 번째 산물이 가치다.
전조실화 41권 중종 16년 4월 2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길복을 갖추고 모화관에서 조칙을 받다. 전조실화 41권 중종 16년 4월 2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칙서는 세 통이었다. 그 한 통에는 황제 조선국왕 중종의 휘에게 치교하노라. 짐은 생각건대 작자를 세우는 데는 연장을 논하는 것이 고의다. 따라서 작토가 있는 나라 미리 후사를 결정해서 백성들의 뜻을 안정시키는 것도 이 도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조정의 명해 주기를 정하고 감히 마음대로 정하지 않았으니 이는 왕의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군신부자의 질서가 바루어진 것이다. 왕의 주문을 받고 왕이 온 나라 신문의 들의 뜻에 따라 적장자 호를 왕세자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일을 예관에게 내려 의논해서 아래게 했고 이어 특별히 윤허하는 바이다. 이에 태감 김일을 장사로 진호를 부사로 삼아 칙서와 젖사 사라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호를 조승국의 세자로 봉하게 하는 바이다. 대저 변방의 직책은 무엇보다도 위를 섬기고 아래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급선무를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왕은 부조 때로부터 이 일을 잘 수행해 왔다. 이제 세자를 세웠으니 국왕은 이 훈시를 명백하게 보여 세자로 하여금 늘 익히게 함으로써 본성을 성취하게 하라. 업은 덕을 통해서 진보하는 되는 것이니 예에 입각하여 의를 준행함으로써 대대로 나라를 잘 지켜 가도록 하라. 그리하여 짐의 이명을 저버리지 말 것은 물론 또한 선대를 욕되게 함이 없기를 바란다. 국왕은 공경이 이 말을 받들라. 그래서 이 상과 같이 치교하노라 하였고 또 한 통에는 조선국왕에게 쥐고하노라. 왕이 적장자 이호를 세자로 삼겠다고 청했기 때문에 이미 태감, 진호, 김의, 진호에게 명해서 칙서와 저사, 사라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호를 보응하도록 명한다. 이에 특별히 왕과 비 그대의 형인 양로 왕 이융에게 이융과 비에게 줄 언양과 옥대, 절사, 사라 등의 물건을 아울러 김의 등에게 가지고 가게 하였다. 그래서 왕이 우리 중국 조정을 공경히 섬긴 정성을 보장하노니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래서 이상과 같이 직고하는 바이다 하였다. 또 한 통에는 조선국왕에게 직고하노라. 태감 김의 진호를 왕의 나라로 보내 세자를 책봉함으로써 왕의 요청을 윤호하고 국인들의 소망을 위로하느라. 김의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왕은 본국의 화자 가운데 어린 화자와 선사를 잘 다룰 수 있는 여자 및 유녀를 선발하되 자질이 청수하여 부르기 쉬운 사람으로 각각 수십 명을 뽑아 김의 등에게 딸려 보내도록 하라. 이로써 왕이 충성으로 짐을 섬기는 뜻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직고하노라 하였다. 중조실화 41권 중종 16년 4월 2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통사 이화종이 명나라 사신의 말로 와서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이 세자가 어느 때 우리들을 만나려 하기에 지금까지 만나게 하지 않는가 하므로 제가 나이가 어려서 아직까지 관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물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더니 명나라 사신이 우리들이 일찍이 보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했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그 말을 명나라 사신이 위에 보고하라 했다면 마땅히 의논해서 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모르는 채 해야 한다. 하매 안후니 두 명나라 사신이 말로 와서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이 양로 왕의 병이 심하다면 굳이 만날 것은 없다. 하지만 세자는 만나보지 않을 수 없으니 뒤에 날짜를 고쳐 만나겠다 하고 또 우리들이 전하를 만날 때 재배해야 되는 것이 법이지만 우리도 본국 사람이니 사배하겠다 했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세자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관례를 하지 않았으니 백관들이 모두 모이는 곳에서 예물을 차릴 수 없다. 또 승진은 이 뜻으로 말을 만들어 잘 대답하도록 하라. 또 지금은 대인들이 명나라 사신으로 나왔으니 사배는 당치는 않는 말이라고 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승지 윤희인이 명나라 사신의 말을 듣고 와서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이 개해년에도 세자를 본 예가 있는데 지금은 어째서 만날 수 없단 말인가 하기에 신이 그때는 명나라 사신이 억지로 청했기 때문에 마지 못해 허락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차리지 못해서 실례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대인들이 못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명나라 사신이 그렇다면 우리들이 돌아갈 때 만나보고 가겠다. 사배에 관한 일은 우리는 원래 본국 사람으로서 오는 길에 연양을 베풀어주는 특이한 언전을 입었다. 이에 감사하는 뜻으로 사배한 뒤에 재배하겠으니 전하께서는 담례를 하지 말도록 하게 하라 했습니다 하였다. 지평 김섬이 근정전문의와 쌀이기를 지금 듣건대 다리를 베풀 때는 길보구를 잇기로 했다 하는데 칙서를 맞을 때는 부득이 길예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 때에는 곧바로 상복을 입도록 하는 것이 예의에 합당합니다. 지금 이렇게 길복을 하는 것은 한때의 사체에 있어도 더욱 손상되는 일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대신과 상의했다. 그러나 사계가 척박했기 때문에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다. 위에서 변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백관의 의복을 창조간에 다 바꿀 수야 있겠는가 하며 김섬이 다시 아뢰기를 이미 길리에의 의거 칙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임금께서 즉시 도로 상복을 받고 있고 사례를 치른 뒤에 이어 7일 동안 복을 입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본부에 사린 것이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감히 청하기를 마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변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에 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명나라 사신이 노염을 풀었다 한다. 나는 변복을 하더라도 명나라 사신이 오히려 변복하지 않았으니 교조할 때 사체가 매우 곤란하다. 변복하고자 해도 결코 변복할 수가 없다 하였다.